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가도 뜬금없이 위태로운 날이 있다. 잘 붙잡고 있는 것 같다가도 마음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날이 있다. 잘 이어가고 있다가도 무언가 끊어질 것 같은 날이 있고, 잘 사랑하고 있다가도 혼자가 된 기분에 긴 새벽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우린 이처럼 아무 일이 없더라도 문득 부정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런 위기의 때가 오면 나는 마음속으로 마법의 주문을 걸어본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여기 있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혀 다름없는 힘겨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니, 하지만 힘들어도 기었고 무너지지는 않을 삶들이니, 다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 부끄럼, 저자 정영욱의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입니다. 상처가 많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뜨거운 것을 허겁지겁 먹다 입천장이 다 까졌더라도, 급하게 움직이느라 넘어져 무릎에 몽이 들었더라도, 손톱을 정리하다가 깊게 들어가 속살까지 잘라냈더라도, 깨진 유리잔을 함부로 집어 손이 베었더라도, 그 상황을 탓하지 않기로 한다. 전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별거 아닌 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더라도, 소중한 것과의 이별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더라도, 오해 때문에 누군가와 갈라섰더라도, 가진 것의 부족함이 무척 서글펐더라도, 그래도 그 과거와 지금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되돌리려 애쓰지 말기로 한다. 이미 지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안다. 내 탓이 아니라며 상황 탓을 하고 싶겠지. 무언가를 미워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아주 후회되고 또 되돌리고 싶었겠지. 그런 온갖 감정이 오늘도 당신의 새벽을 흔들어 놓았겠지. 그러나 말할 수 있다. 다 지나간 후에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 언젠가의 좋지 않은 일들을 이겨낸 당신이 여기 있다. 결국 버텨내어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 어쩌면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든든한 내가 존재하는 셈이다. 모두 당신 탓이자 당신의 것이다. 상처를 만든 것도 당신이지만 상처를 견딘 것도 당신이다. 또 그것으로부터 아주 깊게 배운 것도 당신이다. 은연중에 버텨낼 자신이란 걸 믿어준 용기도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아. 당장의 상처에 대해서, 그동안 인내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말라. 자신을 너무 가엽게 여기지 말고 타인 또한 너무 가엽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모두 그동안의 상처를 무던히 이겨내어 지금 여기에 곳곳이 서 있는 것이니, 앞으로의 시련에 대해서도 곳곳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상처가 많은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또 후회로부터 무던히도 잘 견뎌내었다. 지금의 당신이 되느라 얼마큼 힘들었을까?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썼을까? 언제까지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애써 잘 견뎌내었다. 그거면 된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되었다. 마음이 갑갑할 때 필요했던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자.
마음 환기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혼자서 풀지 못하는 감정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큰 변화에 집중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목표부터 세워보자. 너무 거대한 목표는 그에 도달하기도 전에 나를 지치게 할 것이다. 작은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은 사소한 변화이더라도 나에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성취감을 줄 것이다. 건강을 챙기고 몸매를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자극적인 거 나에게 넣어주고 스트레스를 풀자. 먹는 행복만큼 인생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복이 없더라. 내 탓, 남 덕이라는 생각보다 남 탓, 내 덕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나를 응원해주자. 모든 일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잠시의 마음 환기를 위해서 나를 더 지켜 세워주자. 지금부터라도 나의 감정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예전에 메모했던 감정이 있다면 찾아서 꺼내보자.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다짐을 했는지, 내가 잊어버리고 산 건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 있는지. 조용한 바다로 떠나보자. 꼭 바다뿐 아니라 잔잔한 윤슬이 비치는 호수에 가도 괜찮다.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멍하니 생각을 지울 수 있는 그 어느 곳으로든지 떠나자. 지금, 바로 지금. 그 어떤 핑계에도 지지 않고 결단한 지금 이 순간. 나의 환경이든 나 자체이든 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하자. 이걸 보고 있는 지금. 인생 슬럼프가 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 삶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늘 후회와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자. 나만 유독 후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님을. 나의 선택에 대해 자꾸만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나보다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비교하며 배울지언정 비교하며 주눅들진 말자. 분명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타인에게도 상대방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기에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 끝이 없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일이라도 괜찮다. 가끔은 놓아주고 포기하자.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선 일이더라도 해결책을 찾으려던 노력은 분명 내 삶의 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쉬는 것도 아주 큰 능력이다. 오늘도 서툴고 실수를 했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 나에게 고맙다고 해주자.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실망하기보다 내가 나를 보호해줘야 한다. 그 힘든 거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나 정말 잘했어. 나이가 들수록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가 미련하거나 용기 없는 게 아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져주는 게 맘 편하다. 그 편한 마음으로 인해 비축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자. 자신감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 밥 든든히 먹고 당당히 나아가자. 가지껏 어때? 우리 곧 죽어도 자신감은 잃지 말자. 나의 가장 큰 적에게.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이다.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졌던 시기에 적어 놓았던 문구였다. 생각해 보면 그랬다. 나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자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힘들다면 그것은 내 탓이 가장 크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 또한 내 덕이 가장 큰 것이었다. 그 무엇도 나 없이는 나를 힘들게 하지 못했다. 그 무엇도 나 없이는 나를 즐겁게 하지 못했다. 내가 느끼는 순 감정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나에게서 나오기 마련이었다. 특히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될 일에 힘들다면, 힘들어해도 해결하지 못할 일에 힘들다면 그것은 정말 내 탓이었다. 두려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꽉 잡고 후회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데 돌이키려고 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나라는 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황 탓도 남 탓도 할 것이 전혀 없는 일이었지만 탓할 무언가를 찾아 사방에 삿대질하는 내 옆엔 늘 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멈출 수 없을 때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염려할 가치가 있는 일만 염려할 것. 힘들 가치가 있는 일에만 힘낼 것. 내가 쏟을 수 있는 감정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마음을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일임을. 포기할 가치가 있는 일은 온 마음으로 놓아줄 것. 후회할 가치가 있는 일은 움켜쥐고 마음껏 아파할 것. 그럴 때에는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잠시 흐려서 비가 온 것이니 그 후 맑은 날이 나에게 찾아올 것임을. 자신을 너무 큰 적으로 돌리며 외면하지 말 것. 자신을 적으로 만든 것 또한 나 자신이지만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기 전 나의 가장 큰 친구였음을. 고장나고 싶은 날. 공식적으로 고장나고 싶은 날이 있다. 정말 누가 봐도 작동을 하지 않을 것처럼 고장나서 내가 뭘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런가 보다 하고 눈 감아주는 날. 다들 그러고 살겠지. 몸도 마음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몰라주니 그럭저럭 나도 괜찮나 보다 참아가며 살아가겠지. 살만해서 고장나 보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난 이미 고장날 대로 고장났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참고 잘 살고 있어서. 그래서 고장나고 싶은 날이 있다. 다시 일어날 생각 못하도록 무기력해지게. 괜한 희망과 괜한 응원 하나 없어서 작동하지 않고 그냥 좀 쉬어보게. 쟨 고장났나 보다 하고 그 누구도 건들지 않게. 집에서 퍼질러서 잠이나 자면서 마음에 연고를 듬뿍 바르게. 하지 못해 후회되었던 순간. 나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앞에서 한마디 못하고 도망쳐 나왔을 때. 그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는지. 지금의 나였다면 욕 시원하게 한 바가지 해줄 텐데. 귀찮다는 이유로 마다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쌓여 나만 세상과 동떨어진 기분이 들 때. 남들 다 해본 거 혼자 못 해본 것 같을 때. 점점 그렇게 시대에 뒤처져가는 건가 싶을 때. 시간 내서라도 여러 가지 경험해 볼 걸 싶더라. 늘 나에게 잘 버는 것만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했었다. 나와 비슷한 환경임에도 알뜰히 경제 관리를 한 지인을 보고 있자니 내가 너무 헤프게 돈 쓴 것 같다는 후회가 들더라. 택시비, 술값 쓰지도 않을 거 사고 버린 거. 조금씩이라도 저축해 놓을 걸 이런 생각.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사람, 걸러내지 못하고 뒤통수 맞은 거. 괜히 믿어주다 나만 손해본 거.
알 수 없이 드는 쎄한 느낌은 대부분 틀린 적이 없더란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 몸은 정직하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신호가 올 땐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프고 나면 꽤 많이 늦어 있더라. 건강엔 돈 아끼지 말고 시간 아깝다 생각 말자. 정말 크게 후회한다. 용기 내지 못한 거.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되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조절한답시고 내 마음 다 표현해 보지 못한 거. 그냥 눈 딱 감고 용기 내 볼걸.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냥 좀 아쉬움이 남더라. 솔직하지 못했던 거. 해피엔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본 동화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지만 지금 보니 다소 행복과는 거리가 먼 마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겨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니. 그래서 과연 동화 속 주인공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까? 수차례의 고난 끝에 쟁취한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을까? 막연히 떠오른다. 멋진 공주님, 왕자님을 만나 멋진 왕국에서 화려한 삶을 꾸렸다 정도. 동화를 보면 비운의 이야기가 99페이지고 나머지 1페이지 아니 1페이지도 다 채우지 못한 몇 문단만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막을 내린다. 동화라는 환상에 가려진 사람의 이중적인 마음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에 인색하게 살아간다. 복전엔 필연적으로 난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얻은 행복만이 값이 있는 행복으로 인식된다. 진부한 주입식 행복론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행복에 대한 생각의 전환은 나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고난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행복 전에 고난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은 고난 뒤에 행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고난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난 뒤에 행복을 바라지도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동화 같은 멋진 삶 아닐까? 그야말로 해피엔딩이 아닐까? 고난 뒤에 오는 행복이 값진 것도 아니니 지금 행복한 것에 충실할 것. 고난 뒤에 행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헛된 기대를 하고 실망하지도 말 것. 그러니 행복에 인색하지 말고 99페이지의 고난보단 99페이지의 행복을 택할 것.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해피엔딩을 다짐할수록 행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